안녕하세요. 오늘은 FN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 가이드라는 아마 주가 관련돼서 연구 논문 쓰시거나 현업에서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FN 가이드, 데이터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를 이제 스테이터에서 와이드 폼으로 받아지는데 이걸 롱 폼으로 바꾸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인데 헤비한 작업이기도 하고 좀 오류가 잘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제로 FN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형태의 자료를 스테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와이드 폼인데 이제 롱 폼으로 바꾸는 코드를 설명드리고 이 작업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해드리려고 하니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시면은 초반에 데이터 클렌징 하는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이제 논문 쓰면서 썼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오랜만에 봤습니다. 굉장히 헤비한 데이터를 제가 사용했더라고요. 주식 종목은 한 1000여 개 정도 되고 날짜는 1999년부터 2018년 한 7월까지 다운로드 받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서 일수로 따지면 4800일 정도 되는 데이터를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썼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거를 엑셀 파일 그대로 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거를 스테이트에서 먼저 불러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do 파일 에디터 열으시고요. 이제 워킹 디렉토리는 제가 편의상 이제 C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에 원 드라이브에 스테이터 워킹 디렉토리에 FN 가이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많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워킹 디렉토리에다가 이 데이터 엑셀 파일을 넣어 두시고요. 이거를 좀 창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열기로 불러와도 되는데 불러오기로 이제 엑셀 파일 불러오기로 해도 되는데 엑셀 파일 불러오는 명령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import 엑셀 하고요. 요 파일 이름은 제가 KSE for return daily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었나 봐요. 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요. .xlsx 하고요. 옵션을 줍니다. 일단 여기 있는 줄을 제가 첫 번째 줄은 아니지만 지금 첫 번째 줄처럼 생각해서 요거를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옵션은 first row라는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cell range라는 옵션을 주는데 이거는 사실상 요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이 여덟 번째 줄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쫙 불러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cell range를 A9부터 줍니다. 그리고 클리어 하면은 실행을 하겠습니다. Ctrl D 누르거나 여기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실행을 하면은 조금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데이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로로도 변수가 4000개가 넘어가고 세로로 그 옵저베이션 개수가 1000여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헤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컴퓨터 있으시면 데이터 불러오거나 하는 거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네. 물 한 잔을 마시고 오고 잠깐 영상을 일시정지한 사이에 데이터가 불러와셨습니다. 4840개의 베리어블 그리고 1041개의 옵저베이션. 이 모양은 엑셀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불러오는 건데 한번 불러와 볼게요. 브라우저를 열어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엑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8줄은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아까 우리가 first row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첫 번째 줄은 이제 변수명으로 불러왔고 나머지는 그대로 뭐 string 값들 그리고 숫자 return 값들은 이제 daily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잘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G열은 이 G를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H도 H를 그대로 변수명으로 불러오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있는 날짜가 원래 변수명이어야 되는데 이 날짜는 여기에 라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터에서 그리고 스테이터뿐만이 아니라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뭐 많은
어떤 통계 프로그램들에서는 변수명으로 쓰여야 되는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에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오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숫자가 오지 못하니까 그냥 G라는 이름을 변수명으로 불러오고 이 변수명에 가지고 있던 이 숫자는 날짜로 또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라벨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 귀찮은 작업이 뭔가 한 가지가 생기긴 했는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일단 데이터 가이드, FN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를 스테이터에서 잘 불러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이 이걸 조금만 치워놓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이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 있는 GH 이런 것들을 날짜를 그대로 쓰는 변수로 바꿔볼게요. 날짜를 그대로 쓰는 변수를 바꿔볼 건데 이제 이거는 반복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4,000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날 코딩을 하긴 힘들고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로컬로 lb라는 로컬을 잡아가지고 어떤 변수에 있는 variable, 변수에 있는 그 라벨 값, 레이블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g라고만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한번 실행해볼까요? 명령문에서 로컬로 lb라는 로컬을 잡고 어떤 변수의 라벨 값, 그 변수는 g라고 합시다. 그럼 g에 있는 라벨 값을 이제 로컬 lb로 저장을 잠깐 할 거예요. 그리고 display lb 해보면은 04 January 1999 이렇게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여기서 G 말고 K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K 여기 있는 거. 그리고 다시 이걸 불러보면은 8일로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lb라는 로컬에다가 계속 g, h, i, j, k를 계속 바꾸면서 요 불러온 요 라벨에 있는 값들을 변수로 계속 바꿔줄 겁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반복문을 할 건데 반복문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이 명령문 창에다 잠깐 쳐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 로컬의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 찍어둔 게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for 반복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 그리고 v로 잡고요. of list 잡고요. g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쭉 가보면은 GGD까지 다 갑니다. GGD. 자, 여기 이거 지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썼던 local 그리고 lb라고 잡고요. 이거는 마음대로 잡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lb라고 편의상 잡았습니다. 변수의 라벨 값을 v라고 여기서 잡습니다. 여기서 잡은 이 v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서 v라고 잡고요. 요거죠. 요 변수를 v라고 잡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g가 들어오고 h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로 새로운 변수도 하나 우리가 정해줄게요. 새로운 변수도 하나 정해주는데 새로운 변수는 newvar라고 해줄게요. newvar, new variable 약자로 새로운 변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다가 우리가 날짜를 변수에다 만드는 거니까 date하고 여기다가 lb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date라는 어떤 스트링 값은 요 date 언더바라는 스트링 값은 그냥 계속해서 고정으로 올 테고 요 lb에는 요게 올 겁니다. 요게 올 거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g에서 썼던 이 라벨 값이에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 다음 코드를 완성해 놓고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변수명을 바꿀 겁니다. rename 원래 있던 v라는 변수명을 newvar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이걸 일단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이걸 일단 치세요. 이걸 일단 치시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for 반복문은 여기에 있는 변수명을 계속해서 루프를 돌리면서 반복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쭉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하는데 그 한 바퀴 도는 거를 여기 있는 세 줄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제가 여기다가 한번 카피를 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는 G를 넣을 거예요. G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V에다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 V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G가 들어갑니다. G.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G 값은 뭘로 저장되냐면은 이걸로 저장이 돼요. LB가 이걸로 저장이 돼요. 그럼 사실상 여기서 나오는 이 LB는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가 아니라 일단 요거를 해놓고 요걸 해놓고 그 다음에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V는 여기 있는 G가 됩니다. G. 그래서 G를 이제 rename 할 건데 새로운 변수는 뭘로 바꿀 거냐? 이걸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또 보고 싶은 분은 영상을 다시 재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로컬의 개념이 조금 어렵고 여기서 for문까지 써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G를 실행하면은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앞으로 가보면은 그 다음 H를 실행할 겁니다. H. 자, for문이 한 번 돌았어요. G를 한 번 돌면 그 다음에 H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H가 갈 겁니다. G 다음에 H로 갈 거라는 거예요. G, H 그 다음에 쭉쭉쭉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V가 H가 되는 거예요. H. 자, 그리고 아까 H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날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일일까요? 5일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LB는 여기서 LB를 딱 로컬로 정의를 해줬는데 이 LB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 5일이 된다는 거. 5일. 자, 5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H가 될 거고요. new var는 우리가 방금 뭐라고 정의해 줬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의해 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G, H, I, J, K 쭉쭉쭉 나가면서 이 날짜 라벨에 있는 날짜가 계속 변수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대로 일단 살려두고 요것만 실행하면 되니까 이걸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쫙 바뀔 건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좀 더 바로 보이실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하겠습니다. 쫙 실행을 하면은 오류 났어요. 아, GGD? 죄송합니다. GGD? GDD였는데 네. 스타이타 하면서 오류가 나면은 오타가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행을 쫙 해볼게요. 실행을 쫙 하면은 여기 있는 변수명이 쫙 바뀝니다. 잘 보세요.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거 보셨나요? 우리가 예상했던 데이트 언더바 04 January 1999 데이트 언더바 05 January 1999 이런 식으로 쫙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뀐 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바로 라벨에 있던 정보를 변수명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reshape를 해줄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와이드 폼에서 이제 롱 폼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니까 뭐 kind, item, 아이템 name 그리고 frequency 이건 다 필요 없는 값입니다. 사실상 데일리 수익률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정보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drop kind부터 frequency까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날라갔죠. 그럼 우리가 심볼과 심볼 네임 그리고 어떤 날짜별 수익률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이게 한 몇 년치죠? 2018년까지니까 거의 20년치 되잖아요. 4천 몇 개의 변수, 4천 몇 일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다 하진 않을게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우리가 편의상 여기서 원리를 우리가 알려는 거니까 120일 정도만 좀 자르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symbol 여기 첫 번째부터 남길 거예요. 어디까지는 120일 정도면은 6월 30 정도가 되거든요. 데이트 언더바 30 언더바죠. 30 그리고 준 그리고 1999 이렇게 남겨 볼게요. 그러면은 이 날짜가 많이 잘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99년까지 잘렸고요. 99년 6월까지 잘렸고요. 이게 한 120일 정도 됩니다. 이제 6개월 정도니까 21 곱하기 6 하면 120일 정도가 되죠. 자, 여기서 reshape를 해줄 거예요. reshape를 해줄 건데 reshape SHAP reshape를 해줄 거고요. long type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 reshape이 항상 쓸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help reshape 해보시면은 reshape이 이제 나옵니다.
reshape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wide 타입인 거죠. wide 타입인 거고 이제 long 타입으로 바꿀 건데 우리가 i라는 변수는 원래 있던 심볼과 관련된 변수예요. 원래 있던 심볼과 관련된 변수인 거고 이제 j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 건데 j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숫자 1, 2 요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문자입니다. 04 January 1999, 05 January 1999 이게 문자예요. 사실은 문자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어딨죠? 헬프가 요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헬프가 여기 있죠. 이 숫자가 들어오는 건 사실 문자니까 이제 문자가 들어오는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예요. 롱 타입으로 바꿀 때. 그리고 i라는 변수는 원래 있던 거고 스터브는 이제 요 앞에 있는 뭐라 그래요? 반복되는 이 문자들이죠. 우리는 데이트 언더바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hape long이죠. stub는 우리가 date하고 언더바까지 만들면 되고요. i는 원래 있던 심볼하고 심볼 name이 되죠. 그리고 j는 date가 될 거예요. date. 근데 여기서 옵션을 하나 줘야 됩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안 돼요. 이제 variable date contains all missing values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date란 새로 생긴 변수에 이제 missing value가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string 값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다가 string 옵션을 주면은 이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요. 막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조금 이따 실행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뭔가 잘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심볼은 그대로 살아있고 가로로 쭉 있던 데이트가 이제 요 새로운 데이트라는 변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스터브라고 했었던 뭐라 그래야 되죠? 요걸 앞에 이제 껴 있었던 반복되는 변수 전에 있던 변수 앞에 있던 그 문자 데이트 언더바라는 거는 그대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의미가 있죠. 사실 이제 return 값이죠. return. 그래서 좀 이것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rename date 언더바를 return이니까 rtn이라고 편의상 바꿀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원하는 return 값으로 return 그 wide 폼을 long 폼으로 바꾸는 작업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맞추면은 사실상 이제 약간 여기까지 할 일 다 끝냈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한 번 더 데이터 클렌징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데이터 클렌징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 날짜 타입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날짜가 우리가 사람이 읽으면 날짜인데 스테이터에서는 지금 이게 문자라서 날짜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날짜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date2라고 하나 만들어주고요. date 펑션을 써가지고 원래 있던 date라는 거를 실제 어떤 날짜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줍니다. 이게 보면은 일, 월, 연 순이잖아요. 그래서 DMY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day, 그리고 month, 그리고 year 이렇게 세 가지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여기 알 수 없는 숫자가 생겼지만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터에서 1960년 1월 1일인가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day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맷을 바꿔주면 됩니다. 포맷 date2를 바꿔줄 거고요. %type date td 뭔지 모르지만 td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ccyy nn dd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신 타입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은 4월 1일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이제 2월 1일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6월 1일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이 오더링이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보면은 스테이터에서 나름대로 오름차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앞에가 01인 애들을 모은 거고요. 02인 애들을 모은 거고 03인 애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A, B, C 순서대로 해가지고 A, F, J 그리고 A, F, J 그리고 여기 또 M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모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날짜가 이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월 1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 1월 아까 며칠이었나요? 8일이었나요? 그게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더링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소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면은 sort 심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date 2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월 4일이 첫 번째였죠. 1월 4일, 5일, 6일, 7일, 8일 일주일이 지나갔고 10일, 12, 13, 14, 15 또 일주일이 지나갔고 이런 식으로 여기 그대로 새로 만든 date2 변수와 이렇게 얼라인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뭐 조흥은행이 뭐 심볼이 000010이라서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거 말고 좀 더 모두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찾아볼까요? 키위프 심볼 네임 이게 삼성전자인 거 찾아보면은 삼성전자 지금 제가 다 그냥 남겼습니다. 쭉 볼 수 있죠. 그래서 120일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래프 그린다고 하면은 대충 수익률 그래프 대충 그린다고 하면은 그냥 잠깐 맛배기로만 보여드리면 2A, 라인, RTN, 데이트 2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그냥 120일에 삼성전자 수익률이 이렇게 쭉쭉쭉쭉 바뀌었다 뭐 이런 거 그냥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음부터는 연구자의 영역이어가지고 연구자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역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또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FN 가이드, 데이터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와이드 형태인 데일리 리턴 파일을 롱폼으로 바꾸는 와이드 폼을 롱폼으로 바꾸는 스테이터 코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 안 드린 120일로만 잘랐잖아요. 120일로만 잘랐잖아요. 여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속도 때문에 그래요. 속도 때문에 일단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센 요즘 나온 M1, M2 맥북은 얼마나 속도가 걸릴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 PC에서는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들을 막 찾아내는데 더 빠른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거기까지 담기에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 더 빠른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은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리쉐입의 어떤 명령문의 특성이라고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짜놓은 코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타이머를 제가 해서 좀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해요. 타이머를 해서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잠시 먼저 원래대로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는 대로 한번 코드를 실행을 다시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데 5일, 그리고 20일, 그리고 120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20일은 한 달이죠. 그리고 120일은 6개월, 그리고 250일 1년, 그리고 500일 해서 2년 이렇게까지만 먼저 시뮬레이션을 5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5가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면서 그 리쉐입을 하는 속도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타이머를 재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루신 데이터가 굉장히 헤비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까 전에 그 데이 수, 날짜 수가 굉장히 많다면은 일단 그냥 일단 이 영상 안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으로는 한 1년 정도씩이나 이제 끊어가지고 아니면 2년씩이라도 좀 끊어서 아니면 좀 더 내가 참을성이 있다. 이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3년 정도씩 끊어서 아무튼 좀 몇 년씩 좀 끊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더 빠른 방법으로 하는 건 한 파일 가지고 통으로 된 한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데이터를 아까 전에 우리가 하던 작업 여기 있거든요. 이 프리퀀시 다 필요 없는 거 데이터를 자르는 것까지 먼저 실행을 했고요. 제 컴퓨터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 가지고 이 파일 하나 불러오는 것도 오디오가 비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막 떠드는 시간들을 다 써도 파일을 잘 불러오지 못했는데 아무튼 불러왔습니다. 이거는 가로로 굉장히 긴 데이터, 한 거의 20년치 되는 데이터이고 세로로는 한 1000개의 종목들이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요런 것들을 제가 타이머를 재는 코드를 짰는데 앞에 있는 걸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고 타이머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를 스냅샷을 떠놓고요. 스냅샷에 대해서도 이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스냅샷을 떠놓고요. 스냅샷이라는 게 그냥 이 상태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잠깐 저장해 놓는 겁니다. 메모리에 잠깐 저장해 놓는 거를 스냅샷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타이머를 제가 일단 클리어를 했습니다. 초기화를 해서 타이머를 할 건데요. 소개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타이머 했을 때는 5일만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뒤에 있는 거 사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20일 이제 1월 말까지 그리고 120일
6월 말까지, 250일 12월 말까지, 그리고 500일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해서 타이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타이머 전체를 불러와서 그 시간들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왜 아까 전에 예시로는 120일 정도만 보여드렸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걸 그대로 실행을 시킬게요. 이거 실행이 되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오디오가 비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reshape을 하는 명령어에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변수 숫자가 좀 늘어날수록 2배 늘어난다고 해서 시간이 2배 늘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수함수라 그래야 되나요? 기하급수적으로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변수 수가 늘어날수록 여긴 변수 숫자가 5개, 뭐 120개, 250개, 50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2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계속 2배나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변수 수가 많아지면은 그냥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를 잘라서 하면 되고 그 연도 잘라서 하는 것도 있어서 사실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잘라서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코딩을 그냥 좀 연도별로 파일을 잘라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마타라는 다른 명령어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오디오가 비지 않기 위해서 떠드는 시간 동안 5개의 타이머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500일까지도 했는데 500일까지 하면은 50만 개 되는 변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타이머를 한번 불러볼게요. 타이머 리스트 불러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5일, 20일, 120일, 250일, 500일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가 이제 5일인 거죠. 5일. 그럼 5일은 0.13초예요. 그럼 20일이면 대충 4배잖아요. 4배. 4배면은 대충 4배 되죠. 4배보다 조금 안 되는데 근데 120일이면은 20일에 6배거든요. 20일에 6배니까 6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대충 0.4로 하면은 24. 그러면은 이게 240이 돼야 되는 거죠. 24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3초 75가 걸렸는데 240초가 돼야 되는데 240초는 이제 4초 정도 240초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240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한 4초 정도 되는 거죠. 4초 정도 이런 식으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120일에서 250일이면 한 2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2배. 그럼 2배보다 이제 조금 240일인데 아무튼 2배라 대충 치면은 여기서의 2배가 되면은 한 7초, 7점 몇 초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11초가 돼버립니다. 11초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250일에서 500일이 되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2배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2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11초에서 2배면 한 22초, 23초 정도 돼야 되는데 갑자기 거의 한 40초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500일이 아니라 이제 1000일이 된다. 1000일이 돼버리면은 요거는 80초가 아니라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1000일이 아니라 4000일이 된다. 그럼 여기서 8배잖아요. 8배면은 이제 뭐 계산이 좀 이제 힘들지만 아무튼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막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변수 숫자가 많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제가 알려드린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여기를 그냥 2018년 아니면 2020년, 2022년까지 그냥 쭉 걸어놓고 한숨 자고 일어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시간을 돌려도 한숨 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몇 시간을 돌려도 안 돼가지고 제가 온갖 방법을 찾은 게 이제 파일을 쪼개서 작업하는 거랑 이제 마타 코드를 이용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상 안에서 소개해드린 난이도로 권해드리는 거는 파일을 잘라서 그냥 수동으로라도 파일을 잘라서 작업하는 거나 아니면은 한숨 자거나 아니면은 두숨 자고 일어났을 때까지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 아니면은 더 빠르고 좋은 컴퓨터를 사는 것 뭐 이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핵심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요 데이터 가이드 FN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제 데일리 리턴 이 파일 와이드 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스테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롱 폼으로 바꾸는 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내가 연구하다가 이런 게 막혀가지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검토해보고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